나같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는 깨어 살겠다는 옵션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깨어 삽시다. 깨어 삽시다. 서토리별에서 북박이별로 진화합시다. 진화 발전합시다. 순수개방으로 항상 변함없이 존재하는 평상심을 깨닫습니다. 숨죽여봄으로써 평소에 이미 숨죽인 가운데 호흡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숨죽이고 살았기에 숨죽여봄으로 숨죽이고 살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평상심이란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광명으로 가득 찬 본심입니다. 숨죽여봄으로 평상심을 깨닫는다는 말은 정신의 광명을 풍입니다. 이 정신의 광명을 알았으면 뭘 합니까? 태양이 지구바다를 비추듯이 정신의 광명으로 몸과 마음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비춘다는 말은 목이나 발, 허리, 다리 등 몸의 고동을 비추고 마음의 고동은 생각이나 감정을 비춘다는 말로 돌아보고 살펴 그 핸드폰이 조금 오래됐어요. 한 2년이 넘다 보니까 이 처음에 핸드폰을 켜고 그럴 때 잘 안 되는데 아니 14권을 다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혈기, 육체로 하려고 하는 그 못된 버리장머리를 좀 고쳐야겠어요. 지금 시간은 몇 시에죠? 어쨌거나 1시간이나 이 시간은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그 공부라는 것은 감각개발 훈련이죠. 아니, 율법의 생활이 있었구나. 어제 저녁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어제 저녁에는 내가 도저히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
14권까지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14권, 오늘이 이제 2014년 6월 25일, 25일입니다. 오늘 다시 새 책을 1권을 읽기 시작합니다. 금나라 책 14권 가운데 1권에서 14권까지 이거 하는데, 보통 매일 한 권씩 읽는다는 계산을 하면은 보름 만에, 15일 만에 14권까지 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아마 2달, 3달 정도 걸렸을 겁니다. 오늘부터는 이 그 음성 녹음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14, 5일 만에 책을 다 읽을 수 있는지, 하루에 꼭 한 권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 대중잡아 봐야겠습니다. 감각개발 훈련은 자기의 그 표정, 몸동작, 말소리, 또는 몸동작, 말소리에 깨어산다. 깨어산다는 것은 깨어산다는 것은 자기 표정을 의식하고 사는 것. 그다음에 자기의 이게 뭐냐? 우리 몸에서도 늘 찌꺼기들이 나오는 거죠. 찌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감각개발, 아침에 이 시간에 감각개발 훈련은 자기 목소리를 자기 귀로 늘 들으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24시간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은 한 5분이나 될까? 그 정도 되고, 대부분이는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는 거, 누구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표정이 펴졌는지 쪼그라들었는지, 내 몸동작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중생이죠. 무명중생으로 어둡고 깜깜한 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동물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동물성과 귀신성을 전혀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문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죠. 오늘 신문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신문도 이렇게 이제 다섯 부에 6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신문을 이제 또 오늘 또 여기를 읽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읽어볼 요량입니다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얘기들이 거의 다 무명중생의 동물성과 귀신성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여튼 나를 볼 때 24시간 중에서 5분 정도는 깨어 삽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은 깨어 살겠구나. 공부하는 1시간은 내 말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낭독하는 이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고, 사실상 들립니다. 근데 그 감각개발 훈련은 하는 그 아침 시간뿐만 아니라 온종일 일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또 놀면서, 술 마시면서 이런 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범나라 그 감각개발 팁이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깨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다. 자신을 알라.
예수가 말씀하신 그 깨어 살아라 그런 거. 그다음에 공자가 말한 거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근데 수신이 뭔가? 몸을 그렇구나. 수신이 아니라 수신을 얘기한 거예요. 수신을.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다. 자기 몸부터 다스리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자기가 수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석가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깨달아라는 거죠. 깨닫는 것은 뭘 깨닫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동물성과 귀신성을 깨닫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동물성과 귀신성에 끄달려서 살지 않고 참된 인간 정신, 본성, 순수의식, 영성의 힘으로, 본질의 힘으로, 정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은 깨닫고 사는 연습을 부지기수로 해서 하루에 1분을 깨닫고 5분을 깨닫고 1시간을 깨닫고 또 12시간을 깨닫고 24시간을 깨닫는 그런 깨닫는 삶이 되어야겠다는 거죠. 내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안 나타났네. 파리를 잡아야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인생의 그 문제, 인간 개발 그 자아 완성의 그 핵심 내용은 깨달은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늘 깨어 사는 사람은 인간 개발의 그 자아 완성을 이룩했다라고 보여줍니다. 공부를 혈기나 그 욕정이나 속발심이나 자랑이나 교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봤자 성과가 없고, 또 성과가 있더라도 그 영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나타나는 거죠. 진짜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한 다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삶 가운데서 우주를 모두 소유한 사람의 그 열반, 희락이 내부에서 생겨야 되는 거죠. 늘봄의 생활, 감각개발 훈련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2014년 6월 25일.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6.25는 굉장히 북쪽에 대한, 북한에 대한, 빨갱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날이었죠. 요새는 이제 6월 25일이 그냥 이제 6.25 사변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 세상은 6.25가 일어난 지가 6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나는 지금까지 무지무지하게 많은 파리를 잡았다. 이 파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되잖아. 지금부터 읽는다. 늘봄의 생활,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원화 유정열. 돌아봄, 바라봄, 늘봄, 태양을 위시한 모든 물질의 빛은 자기를 비추지 못하고 자기 이해의 것만을 비춘다. 그러나 사람에게 내재되고 잠재된 영성의 빛은 자기도 비추고 남도 비춘다. 그러므로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빛을 돌이켜
자기의 안을 비추어 살아가는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돌아봄을 일단 현상에 대한 부정이고 빠져나옴이고 초월이라고 보면 바라봄이란 다시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고 깨어남이고 참여이다. 돌아봄으로 안과 왁기 뚫려야 돌아봄이 바라봄이 되고 늘봄이 된다. 늘 바라봄 늘봄이 되어야 부정과 긍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유자재한다. 자유평화 행복에 이르는 길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읽어두기. 지금까지 우리는 자네번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네번위의 삶이란 생각을 유지로 하는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 유주의 사회, 물질 만능의 사회, 과학기술 만능의 사회로 치우친 인간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네번위에 치우친 인간을 바로잡자면 운해의 개발을 통해 좌우가 균형 잡히고 두뇌와 가슴이 통하는 성숙한 인간으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운해가 개발되는 정도에 따라 외면과 더불어 내면도 중시하고 남성과 더불어 여성도 중시되고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도 중시되고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도 중시하는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과 세상이 탄생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네번위로 치우친 인간을 어떻게 해야 운해를 개발시켜 좌우가 합작이 되고 음양이 조화로운 한 쌍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인 것입니다. 자네가 시간의 형식이라면 운해는 공간의 형식입니다. 자네가 분석적이라면 운해는 종합적입니다. 자네가 외향적이고 남성적이라면 운해는 내향적이고 여성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동안 개발을 미루어 온 운해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 획기적인 운해 개발의 길이 있습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의 생활로 전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무한한 공간 속에 자리를 잡고 영원의 시간을 운행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소원이 성취됩니다. 이 책은 읽고 이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늘봄의 생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되풀이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차례 범 하나 나는 봄의 힘으로 산다. 1. 어서 오십시오. 20. 홀로서기. 30. 단박 깨달아 주인 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40. 놓친 자기 다시 잡기. 50. 세 가지 길. 60. 그대는 봄을 행하는가. 70. 여유주를 얻기 위해. 80. 본태양. 90. 세 가지 각오. 100. 법도둑이 되십시오. 111. 도통의 경로. 그 다음에 봄나들이 봄나라 센터 안내 등으로 해서 목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봄나라 늘봄의 생활. 봄일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이미 선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선각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던 짓이라 한동안 노력을 하여야 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해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나의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믿음이 가야 당신은 일상생활 가운데 당장 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즉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아무 일하지 않거나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언제나 자기를 주시할 수 있지요. 우울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죠. 외로울 때도 무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것은 돌아보지만 나쁜 것은 멀리하고 아예 부려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느낌뿐만 아니라 나쁜 느낌까지도 모조리 다 보면서 살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 속에 처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남이 쓴 책에서 자기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자기를 목격하고 깨달아야 한 단계 올라갑니다. 경전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심리학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이 높아지는 길은 오직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사는 길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의식을 끌어올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의식의 성장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핵심입니다.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보이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간주하며 사는 길로 들어서면 당신은 성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념이나 느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의식의 장의 그림이 그려지는지 들여다볼 줄 알아야 사랑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일권 봄 1에서 얘기하는 거 어서 오십시오. 깨어 살자, 깨어 살자. 깨어 사는 첩경은 의식의 성장을 이루는 것. 의식이라는 것을 의식의 깨어남의 크기를 수치로 얘기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평범한 사람, 또 뛰어난 리더, 또 세계적인 성인의 반열 이렇게 나눴던 책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식의 대부분은 100, 200 이쪽 저쪽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탁월한 리더들이 뭐 250, 뭐 그 다음에 4대 성자는 뭐 한 700, 500에서 700, 그 다음에 이제 신의 경지를 1000으로 보는 거죠. 그 가상의 1000이라는 신의 숫자를 1000으로 보고 1000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의식을 깨어남의 크기를 자꾸 한다. 근데 그 의식이라는 것은 순간에 개발되지 않는다. 언뜻 그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손바닥만한 뭐 동전만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창이 나타나듯이 우리 의식도 때때로는 잠깐 순간 찰나적으로 뭔가를 보지만 그 보는 상태를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두움에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의 크기가 조금 높아지고 한 예컨대 200이다. 근데 205 정도 된다. 210 정도 된다 하는 그 작은 수치의 그 의식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계단 한 수치에 올라갈 때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풍경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등산할 때 이렇게 뒤에 사람과 앞에 사람이 각각 몇 메타 더 올라가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의 성장도 수치적으로 아주 조금 성장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의식이 높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볼 수 있지만 의식이 낮은 아랫사람은 의식이 높은 윗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또한 의식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의식이 큰 사람이 의식이 작은 사람을 알아보지만 의식이 작은 사람이 의식이 큰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 거죠. 자, 봄니 한번 깨어나 살자꾸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를 나의 몸이나 마음과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꿈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너와 우리와 그들 세상 만사가 모두 꿈속의 일이 되었다. 꿈을 꾸는 동안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깜깜하다. 나라고 하는 최초의 생각으로부터 꿈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러므로 꿈의 세계로부터 깨어날 가능성이란 절대 절명의 악몽을 꾸던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깨어나 보니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아는 수밖에 없다.
꿈을 깨고 보면 자기라고 하는 실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죽을 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생사의 문제는 생사라고 하는 꿈을 깨어야 해결이 된다. 철학이니 종교니 수행법이니 모두 생각이 엮어 만든 꿈의 조각일 뿐이다. 나라고 하는 꿈, 인생이라고 하는 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꿈을 깨기 위해서는 누군가 꿈을 깨워줄 자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깨어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꿈을 깬 자만이 꿈꾸는 자를 도와줄 수 있다. 꿈은 환상의 세계, 거짓 세계,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세계다. 꿈을 깨지 못한 사람들이 벌이는 꿈속의 세상은 요지경이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며 사는 수라장이다. 헛된 것을 소유하려고 기력을 다 소진시키고 헛되이 생을 마감한다. 일장춘몽이다. 지식과 정보의 사회 역시 꿈을 꾸는 자들이 만들어가는 꿈속의 세상일 뿐이다. 아무리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들 어디까지나 꿈속의 일일 따릅니다. 꿈을 깨지 못하였으므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한편으로는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다. 드라마는 언제나 천군백군으로 편을 짜 게임을 벌이게 되어 있다. 승패를 가리고 선악을 가리려고 한다. 몸을 배운 자의 행정이다. 체제와 제도와 법률을 아무리 뜯어고치고 개혁을 한답시고 아무리 해도 꿈속의 일이다. 꿈을 깨지 않고서는 행복과 평화는 꿈속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류를 꿈에서 깨우는 도리밖에 없다. 남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선 나부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깬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깬 자와 만나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첩경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생애를 바치기로 했다. 한번 깨어나 살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도울 작정이다. 꿈을 깨면 그만이다. 수행이니 보림이니 하는 것도 꿈속의 일이라는 것을 깨어나 보아야 안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봄삼 고독까지도 살아나다. 고독 앞에 강한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이때는 심심해서 못 살고 어른이 되어서도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세상 사람이 모두 고독 앞에 맥을 추지 못한다. 고독이란 놈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고독이란 놈의 힘을 부추겨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면 외면하고 문전박대 하지 말고 맞아들이고 봐주어야 한다. 눈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은 도적처럼 남이 안 보는 사이에 들어와 마음을 사로잡는 놈이므로 일단 들키면 맥을 추지 못한다. 그 작은 놈도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찾아온 놈이지. 이 사실을 안다면 그래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까지 해주면 금방 수그러진다. 사랑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다. 고독을 비롯하여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이 생이고 한 생각이 사라진 것이 멸이다. 한 생각 나고 죽는 이치가 생물이 나고 죽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지 않으면 잠이 오고 꿈을 꾸게 된다. 고독에 사로잡히면 고독이란 놈이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꿈의 세계가 벌어진다. 고독 앞에 일단 사로잡히면 꿈의 세계로 빠져든 것이다. 제 마음이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꿈에 빠졌기 때문이지. 눈뜨고 꾸는 꿈이지. 고독을 미워한 대가를 꿈을 통해 치르는 것이지. 일종의 형벌인 셈이지. 미워함은 우주의 진실이 아니기에 거짓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나야 미워함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 미워하지 않으면 몽땅 사랑이다. 미움은 거짓이고 꿈이고 환상이다. 결 꿈과 환상과 거짓만 사라지면 그대로 진실이요 사랑이다. 본래 사랑이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성자리는 말하자면 텅 비고 밝으며 무한하다. 부족함이 없다. 고독하지 않은 존재다. 고독이란 꿈속의 거짓 존재이다.
사람은 고독하게 태어났다는 말은 꿈속에서 하는 말이다. 꿈을 깨고 보면 거기에 고독이란 놈을 눈을 씻고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잠에 빠지고 꿈을 꾸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한다.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든지 심심한 놈이 찾아오든지 환영해 주기 위해서 말이다. 한눈 파는 사이에 번개같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 때문이다.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대단히 힘이 든다. 꿈을 깨기가 용이하지 않다. 완전히 깬 자, 깨달은 자가 되면 친구도 필요 없다. 그러므로 친구에 매이지 않아 자유롭다. 누구하고나 친구가 될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경지다. 텅 빈 하늘이라 우주를 먹으며 한 덩어리다. 부자 장자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재벌이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만든 세계의 주인공이지. 고독이 좋은 화두이다.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잠이 밀려올 때이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임을 알아야 내가 한눈을 팔고 고독은 노예가 되어버린다. 내가 한눈을 팔면 고독은 노예가 되어버린다. 잠이 오는 줄 꿈을 꾸는 줄 알아야 깨어있는 것이다. 올 때 오는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알아야 주인이다. 손님이 내 집에 오고 가는 줄을 반드시 알아야 주인이다. 그렇게 깨어 살다 보면 자리가 잡혀서 오는 놈도 가는 놈도 없어지게 된다. 다 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안과 밖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무한 대하게 컸기 때문이다. 모라일체 주객일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쯤 되면 오는 법도 없고 가는 법도 없다. 시간 공간이 하나로 통일된 경지다. 시간이 이때 없고 공간이 이때 없는 경지다. 깨달음의 경지다. 고독이란 놈이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이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작은 놈이 말이다. 고맙다. 고독 그대가 없었다면 내가 어찌 오늘 이런 글을 쓸 수 있었겠는가. 고독까지도 사랑하자. 하물며 미물 곤충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집안에서 쓰는 침대, 이불, 신발, 옷까지도 함부로 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에게도 이따금 수고한다고 속으로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주인된 도리이다. 그것이 바로 고독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씨가 아니겠는가. 봄사 본심을 지키며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심이라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는 본심을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 본심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본심은 나의 본심이니 너의 본심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우리의 공통된 바탕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본심으로 말하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본심이 있을 뿐이다. 본심은 블랙홀과 같고 블랙홀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사라진다. 물질이나 의식이나 시간 공간도 본심이 발로되면 모두 사라진다. 오직 본심의 해부산 속에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일단 한번 본심이 발로되면 블랙홀의 기능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본심 이외에는 실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이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이다. 과거의 추억이나 미래의 이상 따위는 카메라 렌즈에 잡히지 않는다. 카메라 렌즈에는 현실적인 모습,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이 비추듯 우리의 눈은 현재 여기의 모습을 비로소 정견하며 살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을 눈이 떠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본심이라는 말은 생각을 통해 알지만 본심을 느껴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다. 본심을 느낄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코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온몸의 감각이 열리고 있고 의지도 열리게 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하게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감각적으로 삶을 의미한다. 본심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사사로움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본심은 공평무사하고 공명정대하다는 느낌을 알 수 있다. 본심은 아래가 활짝 펴진 가운데 살면 구차하게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된다.
본심이 드러나고 본심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내면의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무한대한 하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한다. 하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숨은 생각은 물론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안다. 하늘은 우리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를 리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하늘을 믿는다는 말도 된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크고 작은 모든 일이 저절로 된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하여 구경할 일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구경하는 나 역시 사라질 때가 온다. 내가 사라진 세계가 열린 것을 일러 본심을 지키고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본심이란 생각이 난무하지 않는 정멸의 세계인 동시에 생각이 난무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오묘한 세계, 진실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다. 본심을 지키고 살면 진실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므로 당당하기 짝이 없다. 진실하면 강하고 강한 것은 진실하다. 일시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힘이 내면적인 힘보다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이고 외면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을 공격하려야 공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물리적인 힘은 내면적인 힘이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물리적인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내면의 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다. 본심을 지키고 산다는 말은 이 무한대함을 잊지 않고 그것과 항상 통하고 산다는 말이다. 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장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무서워질 수밖에 없다. 본심을 떠나 행복과 평안은 없다. 잔머리가 쉬어져야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해진다. 한 생각도 어른거리지 않을 때 본심을 느낄 수 있고 본심을 알게 되어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본심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것이 천명이다. 그것이 진정한 종교이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본심이 작동한다. 본모 행복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행복을 찾아 기웃거리다가 행복의 프랑스는 잡지 못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의 만족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돈이 생기고 애인이 생기고 이름을 날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이 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을 잡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행복을 잡으려면 지금 여기에서 잡아야지. 미래에 행복하리라는 기대는 아니다. 행복은 무아지경에서 온다. 나라고 하는 헛것을 나라고 여기는 착각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관념과 고집이 있는 한, 그러한 착각과 거짓이 존재하는 한 행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다. 예고가 보이지 않고 예고가 머물지 않아 마음이 텅 빈 순간이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에는 나라는 관념이 없기에 행복이라는 관념도 없다. 또한 불행이라는 관념도 없다. 마음이 텅 비어 무심이 되어야, 나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져야, 천지간에 나홀로 존재하게 되어야 이름하여 참 행복이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일심으로 자기의 내면을 주시하고 관조하여야 황대무량한 무심의 터전이 닦여진다. 놀 때 노는 데 빠지지 않고 일할 때 일하는 데 빠지지 않으려면 일심으로 되돌아봄이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일심이면서 동시에 무심이 된다. 일심은 자기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무심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일심을 일부러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무심이 되고 무아가 되어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무심의 경지란 깨달음조차도 없는 정멸의 경지다. 완전히 바보가 되어야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지, 그것이 행복이 아닐까. 조건이 없이 항상 행복한 삶 말이다. 가만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몇 시나 시간을 보고
밥도 먹어야 되고 8시 10분이나 됐구나. 밥을 하면서 공부. 그래서 본심을 자기가 이렇게 동작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깨어서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밥을 하려고 한다. 밥을 먹어야지. 그래 또 쌀을 씻는다. 이 쌀은 뭐 율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섞어서 만든 혼합쌀인데, 이렇게 이제 쌀을 씻을 때 물을 붓고 또 흔들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물을 버리는데 이제 꼭대기도 그 껍질 팥도 들어가고 콩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밥을 하면서 쌀을 씻으면서 쌀의 자기의 동작, 자기의 표정을 보면서 하는 거, 자기를 미래나 과거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상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상태를 깨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밥을 먹는 방식이 그냥 요즘에는 비벼서 먹어요. 그래 시간도 적게 들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비벼서 먹는 게. 그래서 이제 마구 비벼서 먹고, 그냥 이것저것 마구 섞어서 비벼버리면 밥 먹기도 쉽고, 근데 시간이 많이 이제 절약된다는 뜻인데,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뭐 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이 물김치는 이제 서울에서 보내온 거예요. 서울에서 집에서 보내온 건데, 물김치를 고추가 하나, 아니 어저께 제발 다른 일들에 대해서 고추는 이 정도 하고, 고추 이 정도 해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그래서 요게 이제 야채를 다지는 건데, 여기다 해놓고 다져봐야겠다.
이제 공부라는 게 그 다리를 또 한 발 잡고 이게 이렇게 야채 아니 그 무를 잘게 다져서 먹으면 씹는 시간이 거의 전략되는 거다. 이번에 이것을 단어장에서 산 거지. 술 먹는 시간은 또 술 처먹는 시간은 아끼지 않으면서 밥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내 꼬락서니를 이렇게 보면 웃기지도 않는 거지. 그런 꼬락서니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보는 거지. 공부 안 하면 볼 수 있겠어? 그치? 이제 서울 집에서 보내준 그 물김치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비벼서 먹는 거다. 김치도 언제 그게 이게 완전히 그 아침에 보통은 이제 한 서너 시에 한 번 일어나고 또 대여섯 시에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자면 이제 이렇게 늦잠을 자게 늦잠을 자지 않고 사무소문은 9시에는 열어야 되는데 9시에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9시에 일어난다. 9시에 일어난다. 아니지, 9시에 일어나는 게 자기 심판의 눈초리 대신 이해의 눈길을. 그렇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들어. 얘는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심판하고 정죄해야 하지. 어제 저녁에 술을 처먹었는데,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 심판과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는 인간의식의 진보가 향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늘 그런 무명중생으로 평생 그 짓거리를 하다가 살게 되는 거죠. 남을 바라볼 때 대부분의 우리 의식의 눈은 판단, 평가, 심판하기가 일수이다. 마치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한 것처럼 자기에게는 판단의 오류가 없는 듯이 남들을 심판하고 단정한다. 마치 자기는 항상 바르고 틀림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니 참으로 우습다. 몇 푼어치 되지 않는 주관적인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단정을 짓는 꼬락서니는 거의 일생 동안 지속된다. 이러한 삶의 자세의 반복을 통해서는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사는 삶의 진부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지각, 분별지를 통한 지각을 통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버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통찰을 통한 이해의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저 사람은 저질이다, 나쁜 사람이다, 간사하다, 사비심이 강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해서 끝나지 않고 저렇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이 있을 거야.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고 잠은 자다 봐요. 그 까닭을 발견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발동시키면 연구심이 증가하고 통찰력이 개발되면서 의식의 수준이 자꾸만 높아질 것이다. 남을 판단, 평가, 심판하는 것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입장이지만 남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낮은 위치에 서는 것이 된다. 남을 심판하는 길을 걷게 되면 자꾸만 오해가 쌓여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남을 이해하기로 작정하고 가는 길에는 사랑과 조화와 평화가 넘친다. 통찰력과 이해력과 연구력이 깊어지면 심판하는 사람도 심판받을 사람도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가슴은 이해와 사랑과 자비로 넘칠 것이며 두뇌는 이해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요하고 한가로울 것이다. 분석과 심판의 길 대신 이해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와 복덕을 갖춘 인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의 눈길을 보내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발로인 셈이다. 봄칠 침묵과 소리, 손의 공안 중에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듣느냐가 있다. 말을 바꾸면 침묵의 소리를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가 될 것이다. 침묵을 바다라고 하면 소리는 파도와 같다. 침묵을 본질이라고 하면 소리는 현상이다. 침묵은 보이지 않는 내면이고 소리는 보이는 외면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리라고 하는 바다의 표면만 본다. 육안으로는 피상적인 외면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거기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남이 엄연히 대립된다. 상대세계다. 그러므로 내면을 보려면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보아야 한다. 보는 나를 되돌아보면 보는 나가 거기 없고 또한 보이는 대상도 따로 없어 주객이 혼연일체가 된다. 상대가 무너지면서 절대가 된다. 그렇게 되어야 침묵의 소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침묵과 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침묵 고요를 떠나 소리가 없고 소리 가운데 침묵이 있게 된다. 소리는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침묵은 일어나고 꺼지는 법이 없다. 침묵이 있기에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침묵은 소리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시 존재한다. 가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다구는 소리 들렸으라. 이 육사의 광해라는 시구절이 생각난다. 심한으로 내면을 관조하여 상대가 무너지고 절대가 되어야 비로소 고요를 맛볼 수 있다.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에는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기에 침묵을 에고의 부재, 에고의 죽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에고는 즉시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소리를 만들어 침묵을 깨뜨림으로써 에고는 다시금 살아난다. 에고는 생각을 통해 목숨을 이어간다. 침묵은 무아이고 진아이고 대아이다. 침묵으로 침묵을 보아야 하고 항상 침묵이 내재되고 자증되어야 어떠한 생각이나 소리에도 끌리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든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침묵이 지켜진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양극단의 조화다. 그렇게 되면 어떤 소리도 감히 침묵을 깨뜨릴 수 없게 된다. 이때 모든 소리는 침묵으로부터 나와 침묵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소리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심리적으로 춥고 배고픈 것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부자다. 육안만으로 보이는 세계는 외피의 세계인지라 가난과 굶주림을 면키 어렵다. 마음의 눈으로 안과 밖을 다 보아야 등 뜨시고 배부르다. 안과 밖을 몽땅 다 보아야 아름답고 선명하다. 신비롭기 짝이 없는 진실의 모습이 보인다. 평면의 바다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리지만 깊은 바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 끝없이 고요하고 아늑하다. 겉으로는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들리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분명한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텅 비어있으니 마치 환상과 같고 꿈과 같다. 겉으로는 끝없이 물결치는데 속안을 들여다보면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침묵과 소리라고 하는 극과 극이 하나로 묘하게 어울려있는 모습이 놀랍고 신기하다. 참으로 오묘하다. 본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다. 항상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항상 맑아야 좋다고 한다.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하늘이 흐려도 안 되고 비가 오도 안 된다.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인상을 쓰고 입방아를 찌우면서 하늘을 꾸짖는 것이 사람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날씨 문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것은 자연의 소관이다. 사람은 묵묵히 자연에 순응할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날씨를 심판하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사람은 눈으로 아름다운 것만 보려고 하고 추한 것은 아예 보려고 들지 않는다. 귀로는 아름다운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시끄러운 소리는 거부감을 느껴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반쪽의 세상을 고집하며 나머지 반쪽의 세상과 담을 쌓고 살려고 한다. 그러므로 거부하고 저항하며 괴롭게 살아간다.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항을 일삼으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되풀이하며 사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때 보는 자기가 있고 들을 때 듣는 자기가 있고 느낄 때 느끼는 자기가 있는 것으로 은연중 믿고 산다. 그것이 바로 에고다. 에고가 자리 잡는 순간 주객으로 분열이 일어나면서 대립 갈등 투쟁의 구도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에고가 바로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승리는 좋아하고 실패, 패배는 죽어도 싫어한다.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고요한 것만을 좋아하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고 기피한다. 모든 에고를 인정하고 에고를 믿음으로써 에고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그런데 어찌 한 세상 사는데 성공만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으랴? 어찌 불상사나운 시끄러움 한 번 없이 무사 고요하게만 살 수 있겠는가? 그 모든 것은 에고에서 비롯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좁은 생각 때문이다. 문제는 성공과 실패,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아니다. 실패 앞에 실패를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며 실패를 수용하면 실패는 실패가 결코 아니다. 시끄러움의 죄, 시끄러움을 싫어하지 않으면 시끄러움 가운데도 고요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실패가 두렵고 시끄러움이 두려워 아예 생각을 기피하거나 도피 행각을 벌인다면 괴로움을 면할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애고를 버리지 못하여 반쪽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놓지 못한 애고가 여전히 숨어있기 때문이다. 애고를 버려야 거부와 저항으로 인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애고를 버리기 위해서 애고에 저항하고 거부하여서는 갈등만 심화되고 애고만 강화된다. 애고의 문제는 제 생각을 쫓아 제가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진실의 세계를 분열시키고 왜곡시킨다는 사실이다. 애고를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도피한다고 도피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애고의 한계와 특성을 관조를 통해 철저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때 애고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바라봄 일만 있지 바라보는 놈, 아는 놈이 없는 상태가 현존하게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철든 사람이다. 그 의식의 진화, 지구는 사람의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한 학교이고 우리는 학생이다. 지구가 학교고 우리는 학생이란 말이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지라 그동안 무생물로부터 식물, 동물을 거치는 동안 잠재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사람은 아직 의식상으로 보면 동물과 다름없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은 마음의 눈이 있어 스스로를 돌아다보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무한히 성장이 가능한 존재이다. 참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한없이 영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인류의 7할 이상이 열등감과 수치심과 슬픔과 불안과 분노의 에너지 파장을 일으키며 괴롭게 살고 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을 지닌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급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모면할 날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각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일이다. 이 일은 자기의 선택과 결단을 요한다. 선각자는 이미 존재한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마음의 눈이 떠지기 마련이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생활 가운데 의식의 탐구가 행해진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선각자는 당신을 돕기 위해 오로지 존재하고 있다. 신뢰의 힘을 갖고 용기를 내어 단호하게 의식의 탐구를 계속하면 당신은 이성과 감성을 양날개로 하여 상공을 훨훨 날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랑과 기쁨과 평화라고 하는 파장을 인간의식의 장에 쏟아붓게 될 것이다. 그것 이상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자기의 의식의 파장이 느껴진다. 자기가 내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는 고유한 파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스스로 알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넘은 다음 단계로 진급한다. 선각자는 당신의 이러한 과정에 유익한 정보를 주고 조언을 한다. 혼자서는 넘기 힘든 과정을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별도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오고 갈 필요도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실천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인터넷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 된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이다. 마음의 눈이다. 용안이다. 희만이다. 제3의 눈이다.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 지금부터는 자기를 아는 길로 넘어서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한 굽이 한 굽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더 나아갈 것이 없는 곳에 이를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것이다.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봄 10 제3회는 사물의 외면을 보는 눈은 두 개의 육체의 눈이다. 그러나 사물의 것은 물론 속과 안까지 들여다보는 눈은 순수의식의 눈 제3의 눈이다.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정이나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움, 우울함 등 기분 나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쁜 마음의 눈으로서는 기분 나쁜 마음의 정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들여다보느라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속하느라면 알게 모르게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의 모습이나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 저기 밥솥에 지금 밥이 다 될 때까지 공부하고 안 해야지. 제10 제3의 눈 사물의 외면을 보는 눈은 두 개의 육체의 눈이다. 그러나 사물의 것은 물론 속과 안까지 들여다보는 눈은 순수의식의 눈 제3의 눈이다.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불쾌한 감정이나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움, 우울함 등 기분 나쁜 마음을 들여다보는 마음은 기분 나쁜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 기분 나쁜 마음의 눈으로서는 기분 나쁜 마음의 정체가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들여다보느라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는 노력을 지속하느라면 알게 모르게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것은 그러한 감정이나 파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며 자기의 모습이나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부딪히면서 제3의 눈이 조금씩 떠지기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돌아보는 자 감정, 집착, 쏠림, 끌림 현상이 비워지면서 수객일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비워지기 이전의 과정, 그 짧은 찰나지간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닦아지움으로써 무의식의 저변이 되어왔던 텅 빈 그 안의 공간이 드러난다.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를 통해 수객 능소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침묵의 공간이 드러난다. 마음의 내용물이 비워진 무심지나 대야의 발견이다. 이렇게 되어야 제3의 눈이 작용하여 안과 밖을 환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제3의 눈은 진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의 눈이다. 진실을 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다. 이 눈이 떠져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행동을 바로 볼 수 있다. 이 눈을 뜨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은 알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한다. 이 눈을 떠야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자기를 고쳐서 의식에 지나고 비로소 가능하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자기가 보이고 세상이 보인다. 제3의 눈이 떠져야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진다.
봄 10일 기분과 느낌과 생각 이게 어떻게 기분과 느낌과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기. 당신이 처음으로 자기의 몸 동작을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기로 작정하는 순간이야말로 의식혁명의 거부를 내딛고 있는 순간이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하지 않던 짓을 하려면 잘 되지 않는 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하여야 개인의 의식의 성장이 오고 인류의 의식 성장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신뢰하여야 실천 궁행이 가능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놀던 지금까지의 습관적이고 무의식적인 삶을 마음의 눈을 뜸으로써 몸과 마음이 양날개처럼 동시적으로 하나의 의식의 장에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사물의 양극단 중 어느 한쪽에 집착하고 쏠리다 보니 나머지 반대쪽에 대하여 배척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극단 간의 대립 갈등 투쟁을 일으키며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눈 제3의 눈이 떠지면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기를 거듭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양극단이 하나의 의식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됩니다. 우리는 자기 안에서 수치심, 죄의식, 무감각, 슬픔, 불안, 욕망, 분노, 교만 등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장을 알지 못한 채 거부하고 저항하다 보니 그러한 파장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파장을 볼 때마다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눈을 맞추고 살다 보면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그것의 정체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낮은 단계의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일단 의식하게 되면 그것을 넘어서게 되고 의식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식의 수준을 발견함으로써 한 단계 상승하는 이치입니다. 다음 단계로 신뢰와 낙관과 긍정적인 의식의 단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와 합리와 이성의 차원, 다음으로 이해와 관용과 용서의 차원,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차원을 지나 최종적으로 순수의식과 깨달음의 차원에 이를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노릇 제대로 한 것이죠. 밥값 제대로 한 것이죠. 이제 바야흐로 영성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감각개발 훈련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늘봄의 생활 1입니다.